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대 국가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쉬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다시는 안 하겠지? 1번 국가에서 이제 이런 국가로 발전하는 거지. 자, 왕이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중앙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모든 권력이 왕이 있는 중앙으로 집중되는 모든 권력이 이게 중앙 집권이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를 중앙 집권 국가라고 했고, 이걸 우리가 연맹왕국 또는 연맹국가라고 했어요. 자, 가장 큰 차이점 어때요? 왕권이 어때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가 훨씬 어때요? 넓어졌다. 자, 첫 번째 특징. 외워야 돼. 첫 번째 특징. 뭐, 왕권이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다르게 말하면 뭐야? 왕위가 어떻게 된다? 왕위가 어떻게 된다? 세습된다. 자, 근데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이건 아주 초보. 요 정도는 뭐 소방직 정도? 자, 어떻게 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가는 거지. 자,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겠어?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지. 자, 소위 대답해 볼까요? 고구려에서 왕이 세습, 형제 상속 처음 나타나고 누구야? 태조왕이지. 알잖아. 태조왕부터 뭐라고? 무슨 국가의 시작이야?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의 시작이잖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다가 부자 상속이 되는 건 언제부터라고? 네가 좀 전에 대답했던 고국 천왕 때부터 부자 상속이다 라는 거잖아. 봐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헷갈리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자, 백제. 백제는 아마도 어때 정확하진 않지만 고유왕 무렵으로 보는 거야. 그러다가 부자 상속은 언제라고요? 네, 근초고. 그렇죠. 신라. 신라는 왕위가 세습되는 게 누구야? 박석김 돌아가면서 할 때는 뭐야? 이사금이었잖아. 그러다가 뇌물 마리간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뭐 한다고? 세습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무슨 상속이라고요? 형제 상속이라고. 그러다 부자 상속되는 건 언제? 놀지. 고주여. 봐. 이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점수가. 내가 안 써줍니다. 숙제입니다. 완성하세요. 두 번째. 국가의 체제가 완성된다는 건 뭐가 나와야 돼? 형법이라든가 행정명령. 자, 이건 뭐야? 법률이잖아. 법률은 뭐야? 형법이야. 예를 들어 어떤 거 살인자는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령은 뭐라고요? 행정명령이야. 우리는 공무원이 되면 가장 명령권자가 누구야? 대통령이지. 율령을 뭐 한다? 반포한다 라는 거죠. 율령 반포라는 말은 체제가 정비된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어때요? 고구려, 백제, 신라. 해보자. 고구려 누구야? 율령 반포. 소수리방이지. 불율태 아니야. 불율태.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설리. 외워야 돼. 백제. 고이왕. 외워야 됩니다. 고이왕은 이것만 외우는 게 안 되고 뭐야? 육좌평 16관등제. 외워야 되는 거죠. 육좌평 16관등제 뭐야? 공복제자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육좌평 뭐 있어? 신, 두, 법. 순서대로 뭐야? 이, 호, 예. 병은 뭐야? 위사와 병관자평. 뭐? 병. 그다음 뭐야? 조종좌평. 이게 뭐라고요? 형. 공은 없어. 백제는. 위사와 병관이 둘 다 뭐야? 병부와 관련된 거. 중앙군, 지방군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색, 비색, 청색. 뭐라고요? 관리들의 옷 색깔도 공복도 조정되는 게 무슨 형태야? 고유 형태야. 외워야 돼. 아무래도 이게 신라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는 뭐야? 자, 비, 청 플러스 뭐야? 황색이지. 자, 백제는 16관등제고요. 신라는 나중에 17관등제죠. 이게 하루아침에 정비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신라는 누구라고요? 법풍왕이야. 외워야 돼. 신라 법풍왕, 율령 반포했어. 더 중요한 게 있어. 증거. 신라가, 그래, 신라가 법풍왕 때 율령 반포된 게 520년이거든. 이 율령 반포했다는 증거. 비석이 나오지. 뭐? 울진 봉평비. 524년에 세워진 울진 봉평비. 뭘 보면 알아? 요 지역의 산성의 화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단순 화재일 수도 있고, 화재라는 게 어때요? 반란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화재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건데, 여기 뭐 나와요? 장 60대, 장 100대. 장이 뭐야? 곤장. 그래서 뭐 노인법 이런 말도 나와 있고. 이래가지고 아, 뭐 했구나. 율령이 반포되었다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확실히 증거로서 나온 게 뭐라고? 울진 봉평비. 내가 안 써주는 거 다 쓸 것 이따가 숙제야. 오늘 이게 숙제야. 숙제 양은 많지 않아. 요것만 해. 아니구나. 여러 나라도 해야 되는구나. 여러 나라 다 하긴 힘드니까 뭐 할까? 딱 2개만 하자. 위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재체행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위치 재체행사 하지 말고, 자, 여러 나라에서 2개만 하자. 위치하고 재체행사는 여러분 다 안다고 난 믿어요. 뭐 하냐면 풍습 그리고 경제 2가지. 나라별로 풍습하고 경제 2가지만 정리할 것. 그리고 요거 정리할 것. 자, 3번째. 뭘 수용해야 돼요? 사상 통일을 위해서 뭐야? 불교 수용. 불교 수용도 딱딱 나오겠지 뭐. 고구려. 고구려 누구라고요? 소수리망. 고구려 소수리망 당연히 나와야 되겠고요. 어디에서 왔다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진에서 누가? 순도가. 그러니까 전진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겠지. 전진은? 그렇지. 북조. 위진 남북조 중에서 뭐라고요? 북조에 해당하는 나라. 이게 뭐야? 5호 16국 중에서. 아, 미쳤구나. 5호 16국. 4세기지? 5호 16국. 5호가 16개 나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전진입니다. 이게 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누구야? 백제지. 백제는 누구? 친유왕이야. 어디에서? 동진이지. 누가? 마라난타라는 승려에서 전례가 되었다. 외우셔야 됩니다. 동진은 어느 쪽이야? 남쪽에 있었지. 남조지, 남조.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요. 신라는 둘로 나눠야 돼, 다시. 신라는 뭐가 있고? 수용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공인이 있어. 그치? 수용은? 무슨 왕 때? 무슨 왕? 시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눌지, 마리깐 때. 어디에서? 고구려에서 묵호자. 그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자, 공인되는 거. 더 중요하지. 무슨 임금 때? 법풍왕 때, 법풍왕 때. 법풍왕 때. 누구의 순교?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외워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요 2차돈의 순교가 새겨진 돌기둥이 있어. 요것도 써야 돼. 돌기둥 석당이지. 무슨 사? 백률사 석당. 백률사 외워야 돼. 또 하나. 불교가 공인된 법풍왕 때부터 무슨 식 왕명이야? 불교식 왕명이지. 이것도 이런 거 정리해야 되겠지. 여기 언제야? 23대 법풍왕부터 28대 진덕여왕 때까지야. 그래서 요때를 뭐라고 부른다? 중고라고 부른다는 거. 어디에서? 삼국 유사에서. 아이, 다 연결해야 돼, 연결해야 돼. 하지만 삼국사기는 요때까지를 뭐라고 한다? 상대라고 부른다는 거. 이런 게 다 뭐로 나오는 거야? 실전용으로 나오는 거야. 자, 4번째로. 여기다 쓸 수 없으니까 여기다 쓰는 겁니다. 뭐 하죠? 정복전쟁 나가죠, 정복전쟁. 오해하면 안 돼. 1, 2, 3번을 해야지 정복전쟁을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 국가가 성장하면서 꾸준히 정복전쟁을 해 나가지.
하지만 본격적인 정복전쟁, 여기서 말하는 정복전쟁, 주로 무슨 강유역을 차지하는 거? 한강유역 차지하는 거. 자, 한강 정말 이쁘죠, 그죠? 예, 뭘 보면요, 야경 보면 참 예뻐요. 예. 한강 야경이 왜 예뻐요? 야근을 많이 해서 예쁜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잖아요. 원래 불이 꺼져야 되죠, 밤에는. 그거 목표로 우리가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린 6시까지만 근무할 거야.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밤에는 하늘이는 시즌권 끊어서 야구 보러 갈 거고, 우리 소영은 시즌권 끊어서 클럽 갈 거고, 뭐 이래서. 그리고 우리 뭐 태용은 뭐 권투 도장 가서 살겠지, 이제.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권투 코치 뭐 이런 거 하면서 살겠지. 얼마나 좋아.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다시 여러분 나이가 된다면 저는 공무원 할 거니까 연봉을 얼마를 준다 그래도 그냥 공무원 할 거야. 그래서 정말 밤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이틀쯤, 2, 3일쯤은 수영하고 그 다음에 한 하루쯤은 야학 같은 데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싶고 또 하루쯤은 이제 노량진 와서 이제 공무원 준비생들 멘토 해주고 이렇게 공부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 아무도 안 올려나? 어쨌거나. 한강이 왜 좋아요? 중국과 교역하는 데 어때요? 좋다라는 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거꾸로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럼 고구려하고 백제가 한강이 없다고 중국과 교역을 못하나? 아니잖아. 하잖아요. 특히 고구려는 육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배로 교역하는 게 좋아요. 대규모로 할 때는 어때요? 육지로 가는 것보다 어때요? 배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역을 할 수는 있잖아. 근데 결과론적으로 누구만? 신라는 그래요. 신라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한강 하류를 차지하지 못하면 중국과 직접 교역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라가 진흥왕 때 한강 하류를 완전히 차지하면서 중국과 교역을 하게 되고 나당동맹을 체결하면서 삼국 통일에 뭐 했다?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백제도 그러고 고구려도 한강을 차지하는 건 중요하죠. 일단 한강은 넓은 강이 있고 넓은 하류에 평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고 있겠죠. 이 뭐야? 평소에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니까 뭘 많이 걸을 수 있어? 세금이야. 그리고 전쟁 나면 뭐 할 수 있어? 이들은 뭐야? 군인을 동원할 수 있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건 국력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누가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데 이 한강을 보면 또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외관계 알 수 있어요. 정리해보라니까. 자, 삼국시대는 1세기를 삼국시대라고 말하지 않지. 왜? 1세기는요, 일국시대. 무슨 말이야? 이름 특징이 나타난 나라가 몇 나라밖에 없어. 한 나라밖에 없지. 누구야? 고구려. 53년부터 146년까지 혼자서 왕을 한 오빠가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왕만 93년을 해요. 그러니까 장수왕을 완전 귀염둥이로 만드는 사람이죠. 누구야? 태조왕이야. 더 놀라운 건 왕자리를 아들이나 손자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장수왕은 손자한테 물려줬잖아. 이 형님은 동생한테 물려줘. 그리고 그 동생은 또 동생한테 물려줘. 그리고 그때까지 살다가 죽었어. 무려 119세까지 살다 죽어나. 태조왕. 놀라운 형이잖아요. 어쨌거나 1세기는 아니라니까. 그럼 3국이 되려면 몇 세기야? 4세기나 돼야 3국이 되는 거야. 왜? 가장 늦은 누구야? 신라가. 고구려는 1세기면 이미 중앙집권과 되죠. 백제는 뭐라고요? 3세기 고유왕 때부터지. 신라는 뭐야? 4세기 뇌물 마리간이 돼야지. 그래야 중앙집권과 시작이지. 그럼 3국의 대외관계는 3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세기부터 보는 거야 주로? 4세기부터 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4세기는 누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죠? 근육빵빵 누구야? 근초공왕이지. 그럼 당연히 누구랑 친해? 고구려와 신라가 친하지. 그 고구려와 신라가 친해서 일어난 사건이 발생하지.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누가 격투해 준다고요? 고구려 광개토왕이 격투해 주잖아. 그래서 나온 게 무슨 그릇이라고요? 호명 그릇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5세기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장수왕이 427년 때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뭐야? 남하 정책이잖아. 그럼 대외관계 어떻게 돼? 이제 433부터 553까지는 무슨 동맹이야? 나제 동맹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6세기는 또 달라지겠죠.
그 나대동맹에서 이제 둘이 손잡고 한강을 차지해놓고 반등했다가 배신하죠. 누가? 신라 진흥왕이 배신해서 한강 할 거 다 빼앗죠. 이제 누구랑 손잡아? 고려와 백제가 손잡는 거. 이게 어때요? 6세기 말 넘어가면서 이제 6세기 말 7세기 초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 흔히 말하는 요때 6세기 말 넘어가면서 7세기 넘어가면서 요때 나오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외교라고요? 십자형 외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한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 한강을 찾아면 뭐 한다고요? 뭔가를 남기고 싶죠. 이게 뭐라고요? 비석. 비석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 차지했다. 비석 뭐죠? 충주 고구려입니다. 충주 고구려도 외우셔야 돼요. 또 백제는 비석이 있어요? 없어요. 왜 백제는 비석이 없냐면 원래 출발이 어때요? 한강 유역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특별히 비석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내 생각에는 빼앗겼다가 되찾은 성황 어때요? 비석을 남기고 싶었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돌 깎고 막 이랬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배신당해서 죽었지. 그래서 새기다가 말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상상 얘기가 시험에 안 나와 절대. 자, 진지하게 듣지 마. 자, 그다음 뭐야? 신라는 중요하지. 신라는 뭐 있어? 먼저 나오는 게 있지. 단양 적성비. 단양 적성비와 뭐야? 북한산비. 북한산비를 비롯한 뭐야? 4개의 순수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 또 하나 뭐 할까? 역사서. 한국이 가장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정리하고 누구 중심으로 정리할까? 당연히 왕실 중심으로 정리하겠지.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해요? 국정화하는 거지. 왕권이 강해졌으니까 이제 다른 도전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닥쳐라. 니네가 이제 이 역사를 바꿀 수 없어. 내가 딱 정리해버릴 거야. 니네가 우리한테 도전하면 이제 뭐야? 니네는 반역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원래 이랬던 우리나라가 조금 했던 나라가 이렇게 커졌고 한강유역도 차지하고 삼국을 주도하는 나라가 됐고 결국 우리가 뭐 할 거다? 삼국을 뭐 할 거다? 통일할 거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 왕실을 믿고 팔로우 미, 트러스트 미 앤 팔로우 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기겠지. 왕실에서. 그래서 한강을 차지할 때 역사서를 쓰는가. 이래야지 되지. 생각해봐. 조금 했던 우리나라가 약해서 공격을 받고 또 뺏기고 쳐맞고 무슨 자학사관이 아니라면 이런 것만 쓰면 안 되는 거지. 결국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 왕실의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했고 이제는 앞으로 뭐 할 거다? 통일할 거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도 편찬하는 거죠. 백제 근초광대죠. 박사 고흥이가 뭐? 서기.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거칠부를 시켜서 막 국사. 그죠? 고구려는 예외잖아요. 고구려는 원래 뭐야? 6위 백권이 있었는데 무슨 왕 때? 영양왕 때 신집 5권으로 다시 편찬하죠. 영양왕도 찌질한 왕 아니죠. 누구랑 싸워서 물리친 왕이야.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왕이었대요. 영양왕이야. 그런 거 다 외워야 된다. 이거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결국은 뭐라고요? 출제가 집중되는 게 여기잖아. 생각해봐요. 자, 고구려에서 순서 묻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짜잘한 왕들도 외워야 되는 거 맞아. 우리 책에 있는 왕들 다 외워야 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태조왕이겠죠. 그 다음 누구라고요? 소수리만. 그 다음 누구야? 광개토왕, 장수왕. 막판에는 뭐야? 영양왕 나오지만 영양왕 다음은 왕이 중요한 게 아니지. 뭐가 중요해? 영양왕 때도 영양왕보다는 누가 중요해? 을지문덕이 중요한 거고 사실. 그 다음에 영유왕, 보자왕은 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야? 연개소문이 중요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고. 백제도 마찬가지지. 자, 고위. 그리고 뭐야? 근초고. 그 다음 뭐라고요? 무령왕. 그 다음 뭐야? 성왕. 얘들이 뼈대잖아. 물론 뭐 무왕도 알아야 되고 의자왕도 알아야 되지만 역사의 뼈대죠. 신라는 누구야? 뇌물 마리감부터 뭐야? 지중, 법풍, 진욱. 얘네들이 뼈대지. 뭐 눌지도 알고 소지도 알고 뭐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 뼈대가 되는 걸 먼저 다시 한번 문제가 쉽게 나면 제가 언급한 왕들만 나올 겁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이거 메인 디시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뭐야? 스키다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한국사인데 그러니까 회를 일단 먹고 회를 먹고 이제 콘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꼭 그 초딩 입맛들은 어때요? 그 옥수수 콘을 환장하죠. 그죠? 이거 더 주세요. 막 이러고. 그건 회가 맛이 없을 때 거기 집중하는 거고요. 회가 맛있으면 회부터 순서가 회부터 먹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60쪽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참고로 요걸 1번 국가, 요걸 2번 국가라고 했을 때 다들 1번 국가에서 출발을 하겠죠. 1번 국가에서 왕권이 강하다, 아직은 약했다, 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구려는 누가 있어요? 유리왕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유리왕은 고구려 2대 임금이잖아요. 주몽 다음에 주몽은 이제 동명왕 또는 동명성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대 임금이 유리왕이야. 3대가 대무신앙이 보는데 태조왕은 6번째 임금이거든. 그 유명한 이야기 국어 시간에 아주 중요하잖아. 황조가 배우는데 황조가 제목이 틀렸죠. 뭐라고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몬미 아닌가? 지몬미? 지몬미가 뭔지 알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거잖아. 생각해봐. 무슨 말이야? 누굴 못 지켜줬어? 부인이 둘이 있었잖아. 치희가 있었고 화희가 있었대. 참고로 화희는 화자가 벼화자야. 농경 쪽과 관련될 거고 치는 꽝이야. 꽝 치자 꽝.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는 유목 쪽이 아닐까. 근데 누굴 사랑했다고? 치희가 훨씬 예뻤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어느 날 사냥을 갔다 오니까 사랑하는 치희는 없고 화희가 오빠 잘 갔다 왔어 이렇게 된 거지. 문제는 뭐야? 화희는 알지 모르겠지만 조혜련이라고 아세요 혹시? 개그맨인지 꼰트 선수인지 잘 모르는 그 무서운 누나 있어. 자기가 얘기했어 옛날에. 자기가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면 머리도 짧거든 그 누나가 뒤에서 여자들이 비명을 지른다고. 왜 남자가 우리 여자 탈의실에 왔냐고 막 등 근육 장난내고 이러니까. 그리고 화희는 조혜련이라고 치희는 누가 좋을까? 요새 예쁜 걸그룹 누가 있지? 쯔위라고 하자. 아 좋다 쯔위. 생각만 해도 좋다 쯔위. 자 형이 유리야 사냥하고 왔어. 오빠 그리고 누가 와서 맞아줬으면 좋겠어. 저 쯔위지? 또 막 속으로 저 한남 막 이러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쯔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겠지 조혜련한테. 우리 쯔위 어디 갔니?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쳐맞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쯔위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갔겠지 말 타고. 오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너 왜 그러니? 근데 쯔위가 뭐라 그래? 오빠는 저 언니한테 혜련이한테 안 맞아보셨죠? 저는 맞아봤잖아요. 언니가 한 번만 더 자기 눈에 띄면 저 죽인다 그랬어요. 저는 오빠를 사랑하지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빠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설득이 실패하고 혼자 말을 타고 터덜터덜 오는데 위에서 나무 위에서 꾀꼬리 2마리가 비웃으면서 너 왕 맞니? 장애인 아니니? 막 이러면서 비웃는 걸 보고 자격지심에서 지은 시가 바로 황조가라는 거죠. 안 이상해요 이게? 난 너무너무 이상한데 얘가 임정원이면 이해가 돼. 찌질하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요? 왕이잖아. 그럼 왕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삼자되면 하면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조혜련한테 너 앞으로 쭈이한테 눈만 크게 떠도 너 나한테 죽는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러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못하잖아. 왜? 이건 단순한 개인 관계가 아닌 거지. 얘기했잖아. 왕은 이른 국가의 왕이라. 그러면 조혜련은 뭐라고요? 가장 힘센 부족장의 딸인 거야. 이건 애정결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략결혼인 거야. 반면에 찌는 어때요? 애정결혼인 거야. 그러니까 조혜련을 적으로 만든 얘기는 단순히 자기 부인과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가장 힘센 부족과 어때요? 적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부족장이 어떻게 한다? 감히 우리 딸한테 막 이러고 손잡고 개기면 쿠데타하면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자기 사랑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 울분을 뭐야? 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못난 찌질이. 그러니까 제목이 지몬미가 맞지. 이게 무슨 국가의 왕이니까 이런 거야? 연맹국가의 왕이니까 이런 거야. 2대 임금 이런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신라로 갑시다. 신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신라 2대 임금, 남의 차차원이 죽었어요. 그럼 3대 임금을 뭐 해야 돼? 뽑아야 돼. 근데 아들이 있어 없어? 있어. 남의 차차원한테도 아들이 있다니까. 그 유리라고 하는 튼튼한 아들이 있는 거야. 여기도 유리가 나와. 근데 그 유리에게 물려주지를 못한 거지. 왜? 아직은 무슨 국가니까? 연맹국가니까. 그래서 그의 라이벌이 있는 거야. 외부 세력인데 철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내가 볼 때는 사기꾼 기질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야? 탈해야. 석탈해. 그래서 둘이 어때요? 분명히 어때요? 세력 키워 서로 싸웠겠지. 근데 기록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지. 두 분께서 서로 어때요? 인격이 너무 훌륭하셔서 왕위를 양보했다고. 제정신 아닌 것들이지.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아니 무슨 붕어빵도 아니고 어떻게 양보를 해 왕자리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육부촌장 어르신들이 떡을 해서 옛말에 유덕자는 다치라. 덕이 많은 사람은 이가 많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깨물어 보세요. 이래가지고 뭐한 사람은 이빨 자국이 많은 사람 어때요? 왕으로 모셨다. 그래서 뭐가 되죠? 이빨금. 입금이지. 입금. 이빨금. 이걸 기록해야 되는데 한자로 이시라는 한자가 없잖아. 그래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된 거다? 이사금이 된 거다. 그럼 이사금 뭐야? 이빨 자국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랑니가 났다는 뜻이야. 그럼 뭐가 많다는 얘기야? 나이가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이걸 뭐라고? 연장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왕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요? 뭐라고? 나이 많은 사람 뭐라 불러? 내가 너보다 나이 많잖아. 뭐라 불러? 나이 많을 때 우리 뭐라 불러? 나이 많으면 뭐라 불러? 오빠, 누나, 언니, 형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 왕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요? 형 또는 뭐야? 언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왕권이 강할 거야? 아직은 약할 거야? 약하겠지. 세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 돌아가면서 왕하는 거야. 힘센 부족이. 그래서 뭐야? 신라는 뭐야? 박, 석, 김.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번에 박씨 한 번 했으니 다음에 석씨하고 그 다음에 아니지. 때로는 세습으로 보이지. 아들이 왕 될 수도 있어. 그건 뭐, 왜 그래요? 박씨가 어때요? 쌤이 어때요? 박씨 아들이 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해지면 어떡한다? 속씨가 왕하는 거야. 혹은 뭐야? 김씨가 왕하는 거지. 그러다가 뇌물 마리간 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드디어 김씨가 왕위로 뭐 한다고요? 세습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떡할까요? 박씨가 왕이 되더라도 아직은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할까? 왕비를 석씨를 삼다든가 이런 식으로 권력 연합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그 권력이 뭐야? 유지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국가. 이런 이야기가 왜 전해진지 아시겠죠? 국어 시간에 배웠지만 이게 국어 문제가 아닌 거야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한국사를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공부하는 왕들은 여기에 나오는 왕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61쪽 가면 이제 드디어 고구려 나오죠. 건국 부여계통의 유민 주몽이가 토착 세력과의 결합으로 졸본에서 세웁니다. 졸본 외우세요. 졸본. 그리고 초기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게 뭐라고요? 오른쪽에 보이죠? 뭐? 오녀 산성입니다. 초창기는 어때요? 산악지역이라고 했던 기억나죠? 산악지역이야.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약탈경제지. 부경까지 연결해야 되지.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 유리왕 3년에 국내성으로 천도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나온다고 했어. 혹시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했다는 문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모의고사든 뭐든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안 나온다고. 내가 왜 화를 내지? 안 나온다고. 학교에서는 이걸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뭐만 나온다고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법 나오지. 이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걸 내면 출제자가 멍청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실전에 안 나올 거고 모의고사 학원 강사들이 내는 모의고사 나올 수는 있는데 절대로 실전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오녀산성을 외우세요. 차라리. 자, 태조왕 나왔죠? 옥저, 정복, 요동, 현도군 이런 거 공격하면서 점점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 왕위 세습 종전에 손오부에서 무슨 부로? 게르부 고시로 왕위를 세습한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중앙집권화의 토대가 되죠. 주변 소국 지배세력을 복속해서 자 종래 부족 국가적 형태에서 외워야 돼. 중앙집권 형태를 정비하고 자 이렇게 통합된 집단들은 뭐 한다고요? 오부체제로. 자 외워야 돼. 오부체제.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오부체제는 여전히 그러나 어떤 성격이 강한 거야? 부족적 성격이 강한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전에는 오부보다 훨씬 더 많은 잡다했다는 얘기 아니야. 잡다한 세력을 어떻게 한다? 크게 재편해서 오부체제로 재편한 것까지가 이 양반의 업적이야. 하지만 아직은 오부가 부족적 성격이 강했던 거고 이거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한 게 누구라고요? 고국천왕이라는 거예요. 자, 맨 밑에 자세히 보기 보겠어요. 고구려 건국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동명왕은 성은 고시로
유리왕 고시고 유리왕 이하 5대 모분왕까지는 뭐하고요? 해시잖아. 봐봐. 골 때리지. 6대 태조왕 이후는 다시 뭐야? 고시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동명은 자기는 고시인데 아빠는 해 못 쓰고 아들도 해유리고 뭐 이런 계족보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이 무슨 신지는 솔직히 말하면 뭐야? 잘 모르는 거라니까. 태조왕 이후에 고시 왕들만 고구려 시조인 주모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저래? 이런 사실들은 주몽과 유리왕의 혈통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혈통이 다른 것을 고려 왕실이 손오부에서 결합을 바뀌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이 40살밖에 안 된 주모이가 아들 만나고 한 달 만에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갔다니까. 이건 피살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로 왜 저래? 태조왕, 그 다음에 이제 고국천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차대왕도 있고 신대왕도 있는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고국천하입니다. 오부 개편, 부족적 전통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 동서남북 내부 또는 중부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의 계성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 외웁니다. 중요합니다. 중앙 집권하의 진작. 족장들은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고요. 자, 중요한 거 나왔죠. 뭐? 진대법. 자, 오부 개편과 부자상속 그리고 뭐? 진대법. 춘대, 춘합제. 이때 울파소의 건의. 귀족들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하죠. 왜요? 귀족들의 수익 모델이 준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봄에 곡식이 떨어지면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빌려서 먹겠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빌려 먹겠죠. 누구한테 갈까요? 러시안 캐시한테 가는 거야. 무이자 가는 거지. 근데 실제로 무이자가 아니죠.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그 귀족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귀족들의 고리대를 하죠. 고리대는 높을 고자 이자 있자.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몸빵이야. 얘나 지금이나 몸빵. 그래서 뭐 한다고요? 노비 되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노비가 많이 되면 평민, 농민들은 줄어들고 귀족들이 뭐야? 노비가 많아지면 귀족들은 어떻게 한다 이제? 그게 유사시에는 뭐가 될 수 있어? 사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귀족들의 힘이 어때요? 강해지는 거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 거야. 왕권이 어때요? 약해지는 거지. 그걸 막자는 게 뭐라고요? 진대법이야. 그러니까 귀족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는 거야.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을파소라는 사람을 농사짓던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을파소를 시켜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을파소가 원래 집안은 좋았는데 몰락해가지고 농사짓고 있었다니까. 왜냐하면 개혁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기득권 세력이 당연히 반대할 거고 그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야지 그게 개혁이 되는 거거든. 한번 해볼까? 대표적으로 광종 보세요. 광종은 누구랑 손잡아? 쌍기하고 손잡아. 광종에게 과거제 건의한 사람이 누구야? 쌍기야. 쌍기도 어디서 귀화한 사람이야?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사람이야. 생각해봐. 그래서 광종의 상대방은 누구야? 대호족이지. 그래서 광종은 누구랑 손잡아? 발해 유민이라든가 중국 유민이라든가 중소호족들과 손을 잡아야지 얘들과 싸울 수 있는 거거든. 자, 공민왕 봐봐요. 공민왕. 대표적인 개혁군주 공민왕. 누구랑 손잡았어? 신진사대부. 또 뭐야? 신도. 그죠? 신도는 엄마는 절에 노비 출신이야. 그러잖아. 그리고 지방의 형제 출신 뭐야? 신진사대부. 얘들하고 손을 잡아야지 뭐야? 누구랑 싸워야 돼? 기득권 세력 누구랑 싸워야 돼? 권문세족과 싸울 수가 있어. 정조 해볼까? 정조. 정조로 누구랑 손잡았어? 그렇지. 서울. 이동무, 유득공, 박제가 얘들 규장가, 검서관 등용하잖아.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 개혁을 할 수 있어. 또 정조는 누구랑 손잡아? 시파하고 손잡지. 왜 시파하고 손잡는지 알겠죠? 이때 권력 잡은 게 누구야? 벽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권력의 소수파,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거대한 벽파랑 싸울 수 있고, 노름 벽파랑 싸울 수 있고, 고문세력과 싸울 수 있고, 호족과 싸울 수 있는 거. 항상 개혁은 이런 세력과 그래서 왕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동천왕은 서안평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어때요? 역공을 당하, 역관광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위나라 장수 관곡의 침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동해안까지 도망갑니다. 이때 유유와 미루와 유유의 활약으로 격투했고 이들에게 뭘 지급했다? 시급을 지급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경제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외워야 돼. 서안평, 압록강, 하류, 중요 현재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 동북 쪽이다. 중국과 어디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낭랑을 의미한다. 자, 그랬다가 이제 미천왕은 자, 서안평 점령하고 낭랑 먹고 뭐까지? 대방까지. 자,
지난번에 할 때 제가 지도 한번 그려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서안평이 여기쯤 된다고 그랬잖아. 서안평이 여기쯤 되는 게 압록강 하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국 세력과 여기 너무 아래 내려왔나? 여기. 대동강 유역에 뭐라고요? 낭낭 세력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건데, 고구려는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다 그랬잖아. 출발 여기서 하고, 여기에서 주로 뭘 한다? 돌, 무지 무덤이 나온다 그랬잖아. 12,000기, 3,000기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한 6,000기, 7,000기밖에 안 남아있어요. 중국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공격했다가, 오히려 역봉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동천왕이었고. 그 다음에 요걸 먹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천왕, 311년. 그 다음에 313년 뭐야? 낭낭. 그 낭낭 밑에 뭐가 있었다고? 대방. 그래서 낭낭을 완전히 이 땅에서 한 사군의 나머지를 완전히 몰아내었다라는 게 누구라고요? 미천왕. 외워야 됩니다. 미천왕 외워야 돼. 미천왕의 본명이 뭐죠? 을불. 을불. 왜 써두세요. 미천왕 밑에서 써둬요. 뭐라고? 을불. 아버지 죽고 자기도 어때요? 죽음의 위협에 처해서 궁궐 어때요? 도망치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소금장수도 하고 별별 개고생 다 해서 어때요? 왕된 사람이 누구야? 미천왕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충분히 사료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국원왕이죠. 전년에 모용황의 침략으로 국내성이 함락되고요.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가져간. 우리에게 모욕감을 준 나쁜 년. 누구야? 전년. 외워야 됩니다. 자, 전진. 뭐라고요? 전년. 전진. 외우셔야 됩니다. 백제와들이 근총화 이끄는 백제군과 싸우다가 평양성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사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원왕 이름이 뭐야? 써다. 고구원왕 이름이 뭐라고요? 사유. 그래서 사료로 뭐가 잘 나와? 사유가 어때요? 죽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라고요? 고국원왕이다. 라는 거 외워두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발전이 이제 나오겠죠. 예. 오늘은 더 이거 시작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소수리만까지만 봐요. 소수리만 뭐야? 불교 수용, 태학 설립, 그리고 뭐야? 율령반파. 이 정도까지는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통합과 본격적으로 문제 같은 관계통합 장소화이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하고 삼국을 이제 끝내야 되겠죠. 고구려 1시간, 백제 1시간, 신라 1시간 하면 삼국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 파트는 우리 지난번 과정에서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4세기 누구 중심으로? 백제 중심으로 성장하고 고구려 관계통합 호우명 그릇까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느냐는 거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르게 건너갈 거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빨리 끝내야지. 우리가 이제 잘하는 파트니까 빨리 끝내고, 우리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조선 빨리 가야죠. 그죠? 예. 고려, 조선 빨리 가야죠. 어쨌거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삼국시대 끝낼 거니까 혹시라도 예습을 안 하시겠지만 할 거면 삼국시대 끝까지 예습하시면 되고요. 오늘 숙제는 2가지를 그래서 여러 나라 경제하고 풍습 정리할 것.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요거 큰 틀만 했지 나라별로 어떻게 한다. 완성해라 그랬어. 요거 한번 해보시는 거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정리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열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 다음 주